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정말 시황이 답답합니다. 코스피, 나스닥, 동학개미, 서학개미 막론하고 속이 그냥 타들어간다는데요. 그런데 유독 중국 증시만은 반등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글로벌리티에서 홍석우 기자와 함께 중국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증시만 올라간 겁니까? 네, 최근 한 달간 한번 주요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마이너스 13.68%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7.37, 일본 니케이 마이너스 6.58.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네. 모두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상하이 종합지수 6%가량 올랐고요. 5월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상당히 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만 이렇게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다르게 노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하고 부양책 썼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그랬죠. 많이 올렸고요. 또 긴축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내렸습니다. 또 국책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5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영향도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상징이었던 상하이 봉쇄 조치가 5월 31일에 끝났고요.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경기가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 거죠. 또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 즉 많이 버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국가 주도로 조절해 다 같이 잘 살자는 정책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정책으로 마윈의 알리바바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유무형의 규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장 지난 한 달 동안 알리바바의 주가는 20%가량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 정부가 돈을 직접 풀어서 인프라 건설하고 소비 촉진하고 또 기업 규제는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얼마나 샀냐 봤더니 하루 평균 한 4조 원가량 사들였거든요. 그래요? 많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정말 상황이 좋은 거냐, 또 앞으로 좋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에선 공무원 임금 삭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 일반 공무원의 연봉이 지난해 24만 위안에서 올해 15만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 40%나 삭감된 거죠. 상하이뿐만 아니라 광둥, 저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20에서 40%가량의 임금 삭감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재정 수입이 1년 전보다 33%나 줄었는데요. 수입이 줄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대기 쉬운 공무원 급여부터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홍석호 기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중국 정부에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돈이 화수분일 수는 없으니까요. 예.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를 한번 봤어요. 수입보다 지금 지출이 3조 위안 가까이 좀 많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데요. 이 한 명만 확진이 되어도 수천 명을 이렇게 동시에 검사하다 보니까 막대한 방역 비용을 쓰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 재정이 이제 부실해진 겁니다. 나라가 국간이 비어가는데도 중국 정부 지난 4월부터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 지방 정부들의 올해 재정 수입이 많이 줄어든 영향도 큽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유지 사용권을 팔아본 세수가 지난해 대비 28.7%나 줄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들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00조 원대 부채를 떠안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헝다 사태 기억하시죠? 예, 기억납니다. 네, 이후 중국 소비자들도 집 사는 걸 더욱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아직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침체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은 연봉 삭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조조정 한파 몰아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지난해 이제 수만 명의 인력을 좀 구조조정을 했는데 네. 또 한 번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올 상반기에만 인력의 10%를 정리한 데 이어 하반기 대규모 추가 감원을 예고한 상태고요. 일부 사업의 전면 철수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틱톡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 역시 구조조정에 나섰는데요. 당국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딴 감원으로 5월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18.4%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몰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증시가 오르는 거랑 체감 경기가 따로 노는 거는 뭐 중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